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25일.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내일 화요일부터는 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전국적으로. 네, 그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꼭 챙겨서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나스닥의 분산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 시황을 써드렸고요. 한번 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일간 차트에서 강한 분산이 출현했다라는 것이고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저희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은 보통 분산을 표시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고점 부근에서 5번의 분산, 그리고 금요일 저녁 미국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래량까지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수는 마이너스 0.26% 하락을 했고요. 특히 고점에서 5차례 분산이 이뤄졌기 때문에 긴장은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엄밀히 보자면 2017년도 6월 23일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지나칠 거래량은 좀 아닌 듯 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의견이고, 항상 높은 확률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한 4차례에서 6차례 분산이 출현된 것은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환경은 이미 조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분산으로 인해서 하락의 깊이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만큼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조금 빠지다가 반등할지 알 수는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 다우와 S&P 500보다 나스닥은 굉장히 강했죠. 신고가도 되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시장은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항상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방향성은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요즘 어떤 나스닥의 일방적인 강세에 이 시장은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내놓고는 했습니다. 내놓고는 했는데, 지금 이 지난 금요일에 출현한 이 나스닥의 강한 분산은 좀 충분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현재 뭐 오늘까지 뭐 저희가 한점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캔들 차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캔들 차트 그 바이블 책에 있는 어떤 차트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눈에 굉장히 익기는 하실 텐데, 그 전에 했던 삼선 전환도와는 다른 차트거든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 차트의 이름은 랭코 차트라는 거고요. 랭코 차트는 뭐 내리 차트, 뭐 트레이닝 차트, 지그재그 차트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랭크 차트와 이 삼선 전환도 모두 이 블록 모양, 네모난 블록 모양의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랭코 차트를 구성하는 개별 블록들을 그냥 간단하게 벽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제 봤듯이 이 삼선 전환도에서는 가격이 어떤 주요 추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임의 폭이 아무리 작아도 새로운 라인이 추가됩니다. 단 한 틱, 그러니까 만약에 뭐 0.1, 0.01%만 더 올랐더라도 이전 어떤 흰색 선 이상 그
이 전선이 흰색 선이었다면 새로운 백선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랭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때만 직전 움직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선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랭코 차트의 어떤 현재 흰색 벽돌,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볼게요. 저희는 흰색 벽돌이 빨간색 벽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정해진 기준만큼 가격이 올라야지 새로운 흰색 벽돌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랭코 차트와 삼선 전환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삼선 전환도의 선들은 크기가 서로 다르죠. 하지만 랭코 차트는 어떤 벽돌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점이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삼선 전환도 보시면은 벽돌의 크기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랭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벽돌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어떤 설정한 기준값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만약에 5%씩 올라갈 때 벽돌이 이제 생기게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5% 이상부터 계속 벽돌이 생기는 거니까 이 벽돌의 크기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는 이제 코스피 주간 차트인데 요거는 3.7 한 4% 정도씩 오를 때마다 이쪽 보시면 3.85, 3.7, 3.57, 뭐 3.45, 3.33 이렇게 비슷하게 한 3%에서 4% 사이에서 움직일 때만 더 상승할 때만 이렇게 벽돌이 추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랭코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삼선 전환도와는 비슷하지만 정해진 포인트, 퍼센테이지로 만약에 본다면 정해진 퍼센테이지를 넘을 때만 그린다고 충분히 다음 이 벽돌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코 차트를 활용한 어떤 거래 기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삼선 전환도와 이 카기 차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카기 차트는 다음에 할 건데요. 적용할 수 있는 거래 기법이 다양한 것과는 좀 달리요. 랭코 차트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소 제한적이고, 랭코 차트에서는 어떤 강세형 흰색 벽돌이나 약세형 검은색 벽돌이 유일한 추세 반전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B가 매수, B가 매수, S가 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흰색 벽돌 쭉 가다가 그 상승 반전선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흰색 선이 하나 나오니까 이제 매수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S2 요 부분에서도 쭉 추세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흑색 선이 하나가 나오니까 매도. 굉장히 심플하기는 합니다. 요렇게 랭코 차트는요, 추세 추적 기법이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에 머무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휩소, 그러니까 페이크죠. 페이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나 이 랭코 차트는 어떤 추세 추적 기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추세가 진행되는 어떤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추세에 충분히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랭코 차트는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비추세 구간에서는 활용도가 낮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것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한 차례 하락을 하다가 이쪽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 매도를 해볼 수 있겠죠. 주간 차트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쪽 부근에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세 전환했을 때 매수, 매도. 네,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 박스권에서는 활용도가 낮다라는 점, 비추세 구간에서는 잘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른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비슷합니다. 네, 요것도 똑같습니다. 변동폭이 요거는 이제 2달러 정도로 변동폭을 설정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 매도, 실수, 매수, 매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어차피 본전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좀 쉬워 보이죠. 삼선 전환도처럼. 하지만 삼선 전환도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요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버티는 게 힘드실 겁니다. 막 차트가 안 그려지는 어떤 날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게 버티기가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바라보지는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제 사례하고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2017년도 한번 2016년도부터 17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실적이 돌아 나간다라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실적이 다 담보가 되어 있을 때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자 기업이나 어떤 기본적 분석이 끝나지 않은 종목에서는 차트는 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주간 차트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거래 기법을 한 번씩 보면은, 자, 이쪽 부분에서 주가가 살짝 하락을 하고,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이 상승으로 반전이 되는 추세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심플하게 쭉 오르다가 이쪽 부분에서 한번 매도 수익 한번 청산해 주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 매수해보고 다시 매도, 그 다음에 한 차례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수, 다시 한번 매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좀 보면은 한 8% 정도, 한 7, 8% 정도의 어떤 이 상승폭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요거 갈수록은 한 5% 정도로, 이제 4, 5%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간 차트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고, 자, 이렇게 한 추세 정도만 해도 뭐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네이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수하고 다시 한 번 더 매도, 본전이죠. 매수, 매도, 요것도 한 본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때는 실수 나왔으니까 조금 약간의 손실, 이때쯤 샀으니까요. 자, 그리고 매수, 매도, 뭐 약간의 수익. 자, 그리고 어떤 박스권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요런 부분, 비추세 구간일 때는 뭐 매수 매도 손실 보고, 뭐 매수 매도 본전이죠. 다시 매수 매도 손실. 요렇게 박스권에선 그닥 활용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 랭코 차트뿐만 아니고요. 이 차트, 캔들 차트든 삼선 전환도든 뭐 카키 차트든 이 이 랭코 차트든 다 동일합니다. 비추세 구간일 때는 어떤 차트도 원래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추세가 없을 때는 만약에 하락장이다, 뭐 하락 추세 아니면은 이 비추세, 아예 이 박스권 이 비추세 구간에서는 어떤 캔들 차트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추세가 있을 때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추세가 있을 때라는 것은 추세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어떤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이 추세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종목을 이런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매수 매도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비추세 구간에서는 활용도가 어떤 차트든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버나드 바루크가 이 말한 것처럼 10개 중에 3개만 맞춰도 충분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손절을 잘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를 먹기 위함도 있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손절을 하기 위한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10개를 했을 때 7개 손절 아주 예쁘게 잘 하고,
3개만 제대로 된 추세를 만나도 계좌가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10개 중에 나는 9개를 맞출 거야, 8개를 맞출 거야. 맞추면은 뭐 당연히 좋죠. 너무나 좋겠지만 하다 보면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맞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10개 중에 뭐 5개 맞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뭐 3개 맞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10개 중에 뭐 10개가 계속 한 1년, 2년 동안 10개 중에 10개가 다 안 맞는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매매 기법을 되돌아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죠. 네. 안 맞는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랭코 차트, 이 추세 추종 어떤 추세 추적 기법은요. 이게 차트로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한데 왜 요즘 같을 때 이 차트를 개인 투자자들이 더 쓰기 힘드냐? 옛날에는 이 기법이 아주 많이 사용됐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다들 사용을 안 하냐? 이렇게 지금 HTS가 개발되고 분봉, 뭐 틱, 이런 어떤 차트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정도의 어떤 호흡은 이제 못 참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주봉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만약에 그냥 참잖아요. 삼선 전환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내공이 쌓인 고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두고 버티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어떤 좋고 단순하고 활용도가 괜찮은 차트지만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본성하고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어떤 차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접근하실 때 절대 너무 심플하네. 요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정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원칙을 지켰을 때, 지킨 그 원칙이 성공했을 때, 계좌는 충분히 플러스가 많이 되어 있고, 나중에 진짜로 이 계좌가 눈 깜짝할 사이에 탁 되돌아보면 다 불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랭코 차트를 바라보실 때는 좀 뭐랄까요? 좀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랭코 차트 같은 어떤 요런 차트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